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쌤의 철학 강의 소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형이상학에 이어서 철학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리학, 윤리, 도덕 이런 얘기는 일상적으로 많이 듣죠. 넌 참 도덕적이구나, 너는 도덕적이지 못하구나, 너는 윤리적인 사람이구나, 윤리적이지 않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비슷한 말로 사용되고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구별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오늘은 윤리학이라는 뭔지 기본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워낙 윤리학이라는 분야도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전문화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형이상학이 그러한 것처럼. 입문, 기초 수업이니까 일단 윤리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윤리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ethics죠. ethics는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에토스는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정해진 생활 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도덕, 영어로 moral이죠. 그것 또한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모레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또한 에토스랑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에틱스나 모랄이나 다 똑같이 습관 혹은 뭐 어렵게 번역해서 습속 이런 말들에서 온 겁니다. 그럼 일단 아주 꽉축을 해버리면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철학이 우리가 사는 삶과 다 연관이 있지만 윤리학 자체는 바로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리학이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현대에서는 뭐 또 세분학과 분류하는 사람 또 세분적으로 분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규범윤리학,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 혹은 분석윤리학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윤리학을 할 때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것은 규범윤리학에 관한 것이에요. 일단 나중에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규범 얘기를 잠깐 할까요? 자, 규범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는 규범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그런 정도 의미로 사용되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올바른 행위의 기준, 그 다음에 해야 할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방식들을 바로 규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윤리학하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리학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뭘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윤리학에 대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구속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기술윤리학은 뭘까요? 기술윤리학이란 간단히 말하면 도덕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 있잖아요. 인류학이나 사학학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부족에서는 아직도 식인을 한다. 하나의 사례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삶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윤리학이라는 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식의 도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 같은 걸 따지면서 그런 윤리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분야가 기술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이란 뭐냐? 이게 최근 현대윤리학의 큰 흐름인데, 분석윤리학은 간단히 말하면 그 도덕과 관련된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표현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보는 거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따져보는 학문이 메타윤리학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여러분이 윤리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규범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단순히 이렇게 규범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면 사실 재미가 없고 큰 윤리학이 추구했던 거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윤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압축적으로 달아보는 것으로 더 진행해 볼게요. 일단 아까 윤리학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다 도덕이건 윤리건 다 어디서 왔다? 습속, 습관 이런 곳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윤리의 대상이라고 할 때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넓은 의미의 삶이 윤리학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리학의 기본적인 대상은 바로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 악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럼 악마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하면서 선악의 대결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윤리학에서 말하는 선악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윤리학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자, 선이라는 말은 히라보,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가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선은 영어에 구세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의미는 뭐다? 선의 의미는 좋다란 뜻입니다.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선을 다룬다고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윤리학은 좋음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무엇이 좋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라는 물음과 맞물리겠죠.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그 좋음에 상응하는 말이 한자어로 선으로 번역되는 거고, 원래 좋음에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쁜이 되겠죠. 나쁜. 그 나쁜에 상응하는 말이 한자어로 악으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을 선악에 관한 학문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사와 악마를 떠올리면 안 되고 좋고 나쁨에 관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어봅시다. 아까 규범윤리학을 주로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규범윤리학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따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연결시켜 얘기하면 규범윤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따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윤리학의 대상은 바로 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윤리학이 좀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명한 윤리학자들, 대표적으로 칸트가 그렇죠. 여러분 강의하면 칸트를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칸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기본 문제의식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윤리학 자체를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인 학문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윤리학을 할 때 그 다양한 윤리학적 논의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좋음이 뭐냐는 물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하다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적 전통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윤리학에서 따지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의 대표적인 목록이 뭐가 있는지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상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단순화시키면 철학사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쾌락이라는 입장, 이걸 뭐라고 불러요?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행복이라고 부르는 입장도 있고, 좋은 것은 뭐 도덕적인 것이다 등등 좋다라는 것에 관한 상이한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리학이 다양한 분야로 또다시 규범과 관련돼서 선과 관련돼서 전문화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윤리학이 뭐에 대한 학문인지 좀 도움이 되셨나요?